위내시경 그냥도 한번 해봤거든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연령대가 낮아도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가족력이 있으면요, 해당 질병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시태그로 알려드립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장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시태그에서는 일상생활 속 건강 예방 솔루션과 함께 나아가 암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일상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분석하고 또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또 왔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함께할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솔루션을 도와주실 전문의 선생님 우창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친구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시태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은 정말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약간 이거 반칙 아니에요? 요즘은 네.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잘생기고 뭐 말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너무 잘하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오늘의 해시태그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해시태그는 탄산 러버, 만성 피로, 그리고 내시경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난데? 그러니까 아니 저도 탄산 러버거든요. 네네네. 좀 약간 피로하면은 네. 간 쪽이 저는 생각나거든요. 맞네. 간도 안 좋으실 것 같고 탄산도 사실은 예전에는 안 먹다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예. 저도. 아니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탄산 맛있잖아요. 예. 뭐 독극물도 아니고. 예. 뭔가 좀 체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탄산 많이 먹으면 위산이 자꾸 역류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뭔가 건강검진 같은 걸 좀 준비하시는 분이 아닐까. 저는 위험을 진짜 뭐 한국인들이 근데 하면 현대인이라면 사실 달고 살잖아요. 진짜 규칙적인 사람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다 달고 살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좀 자극적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네네네네. 특히 많죠. 그니까요. 원효님은 간이 안 좋으신 분일 거라고 했고 저는 위험 쪽을 생각했고 우리 또 선생님은 건강검진을 네. 또 추측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전 건강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어요. 먹는 거 잘 먹고 잠 잘 자고 오. 담배도 안 핍니다. 중요하죠. 그러던 중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것 건강검진 타임이 와버린 거죠. 사실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시간 내서 가는 것조차 귀찮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위 내시경에 대장 내시경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볼까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납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니까 맨날 사 먹는 음식, 야근하면 야식 먹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콜라 없이는 밥을 못 먹거든요. 밥이요? 빵도 아니고? 콜라 없이 밥을 못 먹어요. 살짝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한 잔 싹 마셔주면 리셋. 가끔 속이 쓰리거나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못 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독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요즘 따라 추위도 많이 타서 나가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도 좀 잘 쉬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핑 도는 어지럼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건강검진에서 어떤 걸 더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와, 사연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도대체 왜 받아야 되고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남기셨는데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필수죠. 뭐.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건강검진을 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의학적으로는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다 알고 있지만 하기 어려운 것들 잠 잘 자고요, 좋은 거 먹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야식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중요하게 우리 병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걸 지키고 살 수 없잖아요. 생기는 병들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우리의 수명도 연장하고 병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고통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걸 2차 예방이라고 해요. 네. 이게 바로
건강검진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3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 친구들도 아직 안 한 친구들 많아요.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대.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진짜. 네. 원유님께서 계속 건강검진의 중요성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까? 아, 선물이요? 검진권 있나요? 아, 검진권이요? 있죠. 있겠죠. 자, 일반 건강검진 항목. 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와 이거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해놨거든요. 오. 네. 피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눈, 귀, 청력. 또 뭐 있었지? 폐. 맞아요. 아까 엑스레이 폐 말씀하셨으니까. 아 근데 뭐 후 부는 거 코 있던데.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계속 해보시죠. 심전도 검사 한 이 정도? 그 정도? 뭐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제공되는 검진인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랑 일단 이야기해보는 그런 문진이 있어요. 키랑 몸무게 재는 거. 아, 맞다. 일단 우리 키 재고 맞네. 몸무게 재야 돼요. 아. 이걸로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 저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서 키 몸무게 나오시는구나. 검색해서 쓰시겠어요. 네. 나와서 네. 그런 다음에도 중요한 게 눈이랑 이제 청력 이런 거 기본으로 있고요. 아까 피검사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피검사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빈혈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란 간 수치, 콩팥 수치, 그리고 소변 검사, 구강 간단하게 보는 거,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반 검진에 들어가 있죠. 아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게 종합 검진 있고 또 일반 검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기가 특별히 더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이분처럼 피곤하고 너무 추워 이러면은 뭔가 갑상선에 대한 질환을 또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면 또 그렇죠. 또 가족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할 수가 있고 일반 검진은 정말 기본적인 거라면은 종합 검진이라고 한다면은 건강상의 어떤 이슈나 가족력에 따라서 좀 추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병원에서 패키지로 많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해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분은 종합검진을 받는데 필요하다 보니까 갑상선 쪽을 좀 추가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을 이 치료를 하면 피로감이 줄까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자동차의 엔진 모터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치료하면은 이제 모터가 확 돌기 시작하니까 오.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도 하고 정말 한 2, 3주만 지나면 확 좋아져요. 이거를 엔진과 비교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바로 와요, 됐습니다. 바로 와요. 진짜로.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콜라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죠. 야식도 아까 보니까 회식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그냥 위험 생기기 딱 좋은 습관. 맞아요. 아까 또 약간 속쓰림도 자주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탄산도 많이 드시고 탄산도 보면은 이게 자체가 좀 산성인 것도 있지만 이게 기포가 있잖아요. 트름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요. 위에는 항상 위산이 차 있어요. 근데 아래에 괄약근이라고 이걸 조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트름하고 하면 이게 열려요. 그럼 위산이 올라오겠죠. 이게 사실 위야 좀 산이 있어도 짱짱하게 이거를 위산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10도부터는 그런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속쓰리고 아까 보니까 마른 기침도 좀 한다고 했죠. 네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 후두, 숨길을 가는 데까지 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꾸 산으로 자극이 되면은 마른 기침이 나와요. 지금 이런 식습관들을 봤을 때 위험도 좀 있으실 가능성이 있고 위산 역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시경 좀 보시고 얼마나 심한지 보고 어쩌면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내시경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뭐 내시경이야말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들여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내시경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위내시경은 2번 받아보고 대장내시경은 받아봤어요. 저 위내시경 그냥도 한번 해봤거든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수면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약 들어가면요 이제 시작하는 건가? 눈 뜨면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어요. 맞아.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잘하거든요. 시간 내는 것만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서 추천드려요. 선생님, 이 가족력이 있을 때 이 연령대가 낮아도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요 해당 질병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좋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더 어렸을 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8살, 9살짜리 아이한테 위내시경을 하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추천하는 연령대가 있는 거죠. 그럼 질환마다 권고하는 연령대가 좀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고한 연령대가 있어요. 그게 가장 그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40대에 권고를 하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이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한다면은 그분의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더 이르게 이렇게 검사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런 불편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걱정을 받는다면은 그런 스트레스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내시경을 하는 게 무슨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너 내시경 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건 아니지만 마냥 걱정하고 끙끙 앓고 하는 것보다는 검진 받아보시고 자기 상태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또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무래도 더 건강하죠. 뭐 저도 걱정을 하지만 한국인 3대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암 아닙니까? 이 국가 6대 암 검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나라에서 추천하는 암 검진의 나이는요,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인이 만약에 더 걱정이 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은 이것보다 더 이른 나이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적어도 여기서부터 하자는 게 이 국가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40대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여자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유방암에 대한 검사, 그리고 50대부터 대장암에 대해서 이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어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에 대해서 간 경화가 있으시거나 B형,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 40세 이상부터 이제 초음파나 이제 피 검사 추천을 하고 있고요. 폐암에 대해서도 위험 분들이 있어요. 흡연 오래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54세에서 74세 사이에 이 저선량 행부 CT라고 엑스레이만으로는 또 조기 폐암을 특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CT. 근데 CT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방사선 피폭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확 줄인 CT가 이제 나왔어요. 실제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좀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으니까 저선량 흉부 CT가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작은 경부암에 대한 이런 암 검사를 또 할 수가 있죠. 오늘의 해시태그 내시경, 탄산러버, 그리고 만성피로였습니다. 이거 대신에 아주 건강한 해시태그를 이제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시태그. 자, 우리 김원효 씨 먼저 볼까요? 네, 뭔가 약간 사자성어 같긴 한데 네네. 저는 내신 남신. 내신 남신? 전혀 모르겠네요. 무슨 뜻인지. 뭐예요? 내신 성적 이게 아니고요. 네. 내 몸은 내가 신경 써야지 남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오, 사자성어 네. 같다. 남이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내 몸을 내가 챙기자. 네. 그리고 제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선방 필승. 뭔가 아나운서다워. 먼저 예방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진짜 건강검진이든 뭐든 미리미리 하자라는 의미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탄산 거리두기를 썼는데요. 정말 의사 선생님다운 정말 평범한. 정확한. 네. 아니 이렇게 사자성어스러운 걸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사연자분의 경우도 그랬고 사실 건강검진도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2차 예방, 병이 생기고 나서 그걸 조기에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산을 많이 마시면 체중도 증가하고요. 그러면 암의 발생률도 올라가고 위에 대한 이런 질환들도 증가하잖아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바꾸셔도 앞으로 더 건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탄산 거리두기. 좋습니다. 저희가 해시태그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내신 남신, 선방 필승, 그리고 탄산 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해시태그에서는 우리 우창윤 선생님과 함께 초기 검진의 중요성,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검진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병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거겠죠. 다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바꿔 나가셔도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하나씩 바꾸셔가지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뭐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절대 미루지 말자. 오늘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진짜 저도 사실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지금 네. 11월까지 왔어요. 아이고.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건강검진을 예약을 하러 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시태그로 알려드립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해시태그. 다음 화엔 더 풍성한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